나와져 있는데 어절, 구, 절 이런 단위가 있어요. 딱 중3 때 했던 건데 기억나나요? 일단 어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위인지 알고 있니? 띄어쓰기 단위인 거 어렵지 않죠? 띄어쓰기 단위. 쌤이 항상 어절 나오면 이거랑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요. 어절이랑 관련돼서 음절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음절과 어절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 수민아? 음절은 하나하나의 이거든요. 근데 어절은 하나하나 이제 띄어쓰기 그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쌤이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문제를 하나 냈었어. 첫 어절과 이 문장에 해당하는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고 했었는데 그 문장이 뭐였냐면 조심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떨까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쌤의 의도는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는 거였는데 얘가 어절과 음절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첫 음절과 끝 음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엄청 시험지를 받자마자 선생님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답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음절이랑 어절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세종여고 가끔씩 서술형도 나오는 편인데 음절 어절 단위 헷갈려서 틀리면 점수 그냥 날아간단 말이야. 7점 이렇게.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음절과 어절을 실수하면 쌤한테 욕을 하는 걸로 간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중1보다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알았지? 그래서 그 이제 구랑 절 단위 있는데요. 사실상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해 정도로만 하면 돼. 여기는 일단 구라고 하는 거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주술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죠. 인용절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인용, 간접 인용, 직접 인용하면서 했었잖아요. 그 문장 전체 안에 절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예를 하나 들어주면 구라고 하는 거는 가을 하늘 같은 거 예로 들면은 좀 이해가 갈까요? 가을 하늘 이 문장에 예솔아 주어 있어요? 서술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에 대한 역할. 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끼는 다리가 길다 이런 식으로 있죠. 토끼는 다리가 길다. 이거 좀 어려운 문장인데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 시켜볼게요. 소율아, 이 문장의 주어랑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그치, 이거 토끼는 다리가 길다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예요. 그래서 토끼는 주어 그리고 이게 뒤에가 서술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서술어에 또 뭐가 있어? 다리가 길다. 주어 서술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서술어 안에 또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해?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억나나요? 서술절이라고 했던 거. 중3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죠. 이런 게 중4로 나오면 엄청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어를 포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 서술어 관계. 그래서 여기 안에 서술절 전체 문장이 서술절이라고 하는 절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장 성분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문장 성분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뉘죠. 어떻게 나뉠까? 문장 성분.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거 뭐라고 해? 주성분이라고 하죠. 그치? 주성분.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고 내용 맥락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해주는 거. 그런 거는 뭐라고 해요? 그치? 부속 성분이라고 해요. 감탄사처럼 혼자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할까? 그치? 독립성분이라고 하죠.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와져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성분,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문장 성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예를 한번 봐볼게요. 특히 얘들아 지금 이런 걸 좀 잘 외워줘야지 돼요. 주격조사에 뭐가 있는지, 주격조사에 이랑, 가랑, 깨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선생님이랑 방학 때 안 만났어가지고 이거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이랑 가 이런 거 언제 있쓰고 언제 갔어? 주격조사 이 언제 써요? 그치? 앞에 자음으로 끝날 때 도연이 이런 식으로 수민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자음이 있을 때 그러면 이 가는 언제 써요?
그치, 받침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뭐 도에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받침이 없을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랑 가 이런 것들 이형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형태가 뭔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형태는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의미인데, 특정 환경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을 이 형태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환경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을 이 형태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랑 가 이런 거 동일한 의미죠. 앞에 주어임을 밝혀주는 동일한 기능, 동일한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요.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 형태 관계에 있다라고 해. 그럼 깜짝 퀴즈 한번 내볼게요. 윤지야, 그러면 여기서 가랑 깨서도 이 형태 관계다 하면 맞을까?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깨서는 높임의 의미가 추가된 거라. 네. 이해가요? 네, 그치. 그래서 이랑 가는 높임의 의미가 없는데 이 깨서라고 하는 거는 높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깨서랑 이랑 가를 이 형태 관계에 있다라고는 안 해요. 깨서는 높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그치. 이 형태 말은 좀 어려운데 이해가지? 네. 그래서 주격조사 이랑 가랑 깨서까지 봤어요. 특이한 주격조사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이한 주격조사. 그래서 주격조사에서 보통 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사라고 많이 알아? 어디에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부사격 조사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주격 조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회사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회사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회사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문장 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이 문장의 체례나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서술어. 개최했다. 그치. 개최했다가 서술어가 되고, 그럼 이 서술어에 호용하는 주어는 뭐가 돼요? 회사에서,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술어에 호용하는 주어인데 주격조사가 에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자, 조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일 때,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일 때 이렇게 주격조사에서가 쓰이는 엄청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교과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안 하고 맨 이제 시험 기간 다 이제 다 가르쳐주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낼 때 그때 딱 알려주는 건데, 미리 알고 있으면 수업 들을 때 편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알아두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모르는 거 분명 하나 있을 텐데.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라고 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 정서가 없는. 그래서 정서를 느끼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서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 학원,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에서 주격조사에서가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요거까지도 내용 괜찮나요? 네, 그럼 넘겨서 볼게요. 보조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일단 보조사 하기 전에 조사의 종류 한 번씩만 정리해 볼게요. 조사의 종류 세 가지로 많이 나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격조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접속조사. 그래도 들으면 알지? 아닌가? 하나씩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거 보조사 이렇게 있죠. 세 가지 종류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각각의 기능 차이가 있죠. 격조사는 어떤 기능을 해요? 뭐 을릴 이러면은 앞에가 목적어임을 알려주는 자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격조사는 그 문장의 성분, 그것에 대한 문장 성분의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해요. 이가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로 이제 쓰이는 걸 알려준다거나, 을릴 같은 거 목적어임을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자격을 나타내는 거. 접속조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접속의 기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와나 과 같은 것들 있죠. 와나 과. 그럼 하진아 여기서 와랑 과는 어떤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치,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치. 또 보조사 같은 것들 있죠. 보조사 이거는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소율이를 좋아해. 이게 좋아 아니면 소율아? 선생님은 소율이만 좋아해. 어떤 게 더 좋아? 아, 둘 다 좋아. 좀 감동인데. 네, 이거 보조사 같은 거 그럼 남자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친구가 난 너를 좋아해랑 나는 너도 좋아해. 뭐가 더 뭐가 최악이야? 너도 좋아해? 이러면 당장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의미 보충하는 역할. 그래서 은는 만도 이런 것들 있는데 은는 어렵지 않지. 그쵸? 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제한해요? 누구누구만 해서 의미 제한하는 역할하고 도는 어때? 같이 이제 첨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이제 의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건 한국인이면 다들 알더라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철수 어디 가니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가끔 학교에서 어떻게 필기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필기하거든요. 너희 수학 잘하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여기야. 공집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안 했어? 그래? 쌤 고1 때 했어가지고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이런 거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0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철수, 이거 생략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중에서 어려운 것들 좀 이해돼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주격조사 이랑 가에서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것들 있다라는 거랑 생략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중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형태가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짝대기. 그래서 짝대기 이런 식으로 써요. 한자에다가 여기 이 있는데 이거 오타 아니다. 이런 거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찾는 연습을 이제 2학기 때 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좀 잘 알아놔야 돼, 쌤들을. 그리고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 주격조사? 생략된 거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려면 고전시가 어휘도 외워야 되고 현대문법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이제 네.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나요? 뒤로 넘겨서 그러면 목적어, 서술어 한번 볼게요. 서술어의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뭐랑 있을까? 그치, 동사, 형용사,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사는 어찌하다 유형이라고 하고요. 내가 어찌하다 이런 유형. 형용사는 어떠하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어떠하다.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는 무엇이다 유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형용사 같은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너 소개팅 할래? 하면은 어때? 예뻐? 이런 걸 이렇게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떠하다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2가지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조사랑 관련해서 이 조사가 활용하냐 안 하냐예요. 조사는 불변어일까 가변어일까 윤지야? 뭘까? 조사는 불변어일까 가변어일까? 그치. 조사는 불변어예요. 불변어 뜻은 뭐야, 체리나? 그치. 활용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활용 안 해. 을 같은 거 생각해봐. 이가 같은 것들. 그럼 이런 거 활용 안 하잖아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지. 뭐만 바뀔까? 서술격 조사 이다만 활용을 하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서술격 조사 이다만 활용을 해요. 서술격 조사 이다. 어떻게 활용해? 이고, 이며 이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만 활용하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야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이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체리나 젊다랑 늙다랑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다는 품사가 뭘까? 그치.
그치, 얘는 형용사예요. 그럼 체리나 늙다는? 늙다. 얘는 동사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의미로 알아두면 되는데, 형용사는 보통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 상태나 이런 지금 상황 이런 것들. 근데 동사라고 하는 거는 동작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뭐도 같이 알아야 되냐면 과정이라는 뜻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요. 과정. 쌤 지금 늙었잖아요. 아니라고 말해야지 얘들아. 쌤 지금 늙었잖아요. 그치? 근데 늙었지만 지금부터 더 늙을 수 있죠. 머리가 더 하얘질 수도 있고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쌤이 열심히 피부과를 다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요. 근데 젊다라고 하는 건 어때? 계속 그 상태 변함없이 젊은 상태잖아요, 너희들. 그래서 쌤 중3 애들이 쌤한테 맨날 동사라고 놀려. 동사 이렇게 하면서만 놀려요, 지나가면서. 네. 이거 좀 알아두면 괜찮겠지?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좀 헷갈리는 품사 중에 하나라서 이것까지 알아두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다가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붙는 거. 그 외에 본용어, 보조용어 관계 이거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니? 뭐였는지? 찢어버렸다라고 쌤이 예시 들어줬잖아요. 찢어버렸다가 만약에 본용어면 뭐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근데 찢어버렸다가 본용어, 보조용어 결합이면 어때요? 너무 받고 깜짝 놀라서 그냥 찢은 거야. 버린 건 없어요. 찢는 것만.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 결합도 이거 하나 자체를 서술어로 보고 있어요. 서술절도 마찬가지죠. 서술절 영수는 키가 크다, 그는 마음이 넓다, 둘 다 어때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인데 그 안에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또 있죠. 이렇게 서술절이 안겨져 있는 형태. 이것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음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서술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중3 그리고 좀 어렵게 했으면 왼쪽에 필기획을 둔 것까지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서술절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서술절. 자, 그럼 서술절 내용 한번 봐볼게요. 서술절은 뭐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일까?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일까요? 서술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일까요? 얘는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임. 이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유는 주격조사만 표지가 있고요. 주격조사만 표지가 있고 서술어는 표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래요. 표시가 뭐예요? 그치, 표지가 뭘까요, 소라? 몰라요. 보통 책 읽을 때 앞에 있는 거 표지라고 하잖아. 표지 딱 지시하는 것들. 그러면 주격조사 표지는 뭐가 있어? 이, 가, 아니면은 보조사 같은 거, 은는 이런 것들 표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런 조사들의 형태. 근데 서술어는 어때? 이런 거서 여기서 스스로 나타내는 표지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여기서도 있어요. 서술어 나타내는 표지 없어요. 그래서 주어근에 나타내는 표지는 이렇게 바로바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는 주격 조사하면 표지가 있고 서술어는 없어서 그래요. 서술격 조사가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음처럼 이것까지 알아둬야지 돼요. 이거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조금 더 나오는 거라 문제에서 틀려야 또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틀리면서 그때 또 한 번씩 내용으로 봐볼게요. 이거 서술어까지 내용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넘겨서 자릿수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자릿수 혹시 이거 개념 알고 있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 이거는 서술어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가 내린다 서술어인 거 알지? 그럼 이 서술어가 존재하려면 주어라고 하는 문장선만 필요한 거 이해가요? 비가 뭐가 내리는지. 얘도 마찬가지죠. 영희가 사랑한다. 뭐를 사랑하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목적어까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다음처럼 어떤 문장선문, 특정 문장선문을 필요로 하는 거를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만 이것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뒷장에 135쪽에 16번부터 20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하나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제 찾아내면 되죠. 그럼 어때? 16번 어때요? 계절이 가을이 되었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죠. 지금 편의상은 이제 숫자로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서술어 뭐야? 이 문장의 서술어, 이 17번 문장의 서술어는 뭐예요?
아, 저 피었다. 17번 피었다지. 그러면은 이거 장미꽃이 피었다. 주어만 필요로 하니까 얘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죠. 18번도 볼까요? 이거 수민아, 이거 어떻게 문장 선분 분석했을까? 일단 이게 서술어인 거 알지? 네. 그치? 그럼 이걸 호응하는 주어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치? 아버지께서. 그럼 이거는? 그치? 그래서 얘도 주어랑 목적어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19번 그럼 한번 봐볼까요? 하진이 이거 이제 고쳤지? 그치? 일단 여겼다가 서술어일 텐데 이걸 호응하는 주어는? 그치? 그는.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인 거 알죠? 그럼 얘는 뭘까? 는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기는 한데 문장에서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필수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세 자리 서술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죠. 나머지도 비슷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이는 누나에게 칭찬을 듣는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세 자리 서술어. 그럼 체리나 이 문장에서 필수 부사어는 뭘까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필수 부사어 같이 찾아내면 되죠.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나요? 한 가지만 쌤이랑 보고요. 맞춰 또 볼게요. 옆에 7번, 8번 이것만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형태에서 분석을 하나하나 하는 거야. 이것까지 이제 연습을 해야지 돼요. 중세도 이렇게 잘게 먼저 쪼개서 푼단 말이야. 그래서 맞춰보면요.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기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그치, 명사. 그러면 이는? 그치, 주격조사. 그럼 그 소년 이거는 뭘까요? 그치, 명사구. 왜 명사구인지 알겠지? 아까 예시 들어줬던 거 가을 하늘 같은 요약. 그치. 그럼 마는 뭘까요? 그치, 보조사. 하진 잘하니까 잠깐만 하지 말아봐. 그럼 윤지야, 이는 뭘까요? 이는 그치, 주격조사.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수민이한테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시켜볼게요. 그린다 이거 형태수 분석 한번 해볼까? 일단 기본형이 뭐야? 그치. 그럼 그리다의 어감 뭐예요? 그치. 그럼 그리에다가 니은에다가 다. 이런 거 분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분석을 한 거를 중세를 또 해야 돼서 현대도 잘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얘들 연습 한번 남은 7월 동안 이것 좀 연습 좀 많이 해볼게요. 얘들 여기까지 그래도 내용 읽어보면 쌤이랑 한 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럼 얘들아 쌤따 오늘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부속성분? 일단 얘기했던 것까지는 해야 돼서 뒤에 목적어 한번 봐볼게요. 목적어 목격적 조사 뭐 있는지 알고 있니? 당연히 을일인 거 알고 있죠? 보조사 당연히 쓸 수도 있고요. 다음처럼 목적적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학기 때 중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처럼 목적적 조사 좀 더 많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익숙해지려면 현대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에서는 목적조사 을일 이렇게 있는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 이해가죠, 그치? 또 넘겨서 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영화 봤어. 주어는 어디 갔어? 그치? 나는 이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략된 거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 좀 어려운 개념. 여기까지는 얘들아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품사, 1학년 때 품사 비교가 이렇게 넘어오잖아. 딱 거기까지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이것까지 알아둬야 되죠. 리을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누굴 해가지고 리을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처럼 보조사랑 목적격 조사가 나란히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을까? 철수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치, 그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워하는 보어 한번 봐볼까요? 보어라고 하는 거는 다음처럼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기능이요. 서술어. 그럼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보어에는 복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복격조사 이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보조사 쓰이는 건 어디다나 붙일 수 있으니까 쓰이는 거고. 복격조사랑 복격조사 생략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복격조사 이가 어디서 좀 많이 봤어? 이가.
그치, 주격조사. 그럼 주격조사랑 복격조사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네, 그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나와져 있는데 형태가 같으므로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서술어로 구분하면 돼요. 서술어. 그래서 이런 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유형인지,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어예요. 그럼 여기서 뭐 어때? 물이 얼음이 되었다. 되다 앞에 있는 이 형태가 보어인 거.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해서 주어 보어 서술어. 얘도 마찬가지죠. 얼음이 물이 되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근데 되다 맨 앞에 있는 거를 보어라고 보면 돼요. 또 예시 한번 써볼까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 아니다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예요? 서술어. 그치? 아니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호응하는 서술어, 이 문장에 호응하는 주어는 뭐야? 그치? 나는 이게 주어가 되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체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학생이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 이게 중1 때 하고 중2, 3 때 잘 안 나와가지고 까먹는데 이때 또 공부해놓으면 이미 외웠던 것들일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어를 찾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어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주성분들 4개예요. 그래서 주성분 지금까지 4개 뭐 있었어?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그치? 이렇게 4가지 주성분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거 떠올려두면 돼요. 그럼 넘겨서 뒤에 부속성분 한번 봐볼까요? 네, 부속성분 한번 봐볼게요. 부속성분은 어때?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꾸며서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수식의 기능을 가져. 수식한다.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서 특히 부사격 조사만 좀 잘 알아두면 돼요. 부사격 조사. 에서, 으로, 와과, 보다 이런 것들 있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특히 웬만한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부사격 조사가 제일 찾기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문장 3번 모르겠다 하면 부사어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만약에 찾기 힘들면 부사어로 사주면 웬만큼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만 외워두면 돼요. 이제 기말 때 나오는 2학기 때 나오는 거니까. 뒤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나와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쭉 그래서 넘기면 돼요. 쭉 넘겨서 바로 뒷장 관형어 한번 봐볼까요? 관형어는 문장에서 무엇을 꾸밀까요? 체연을 수식을 하는데 다음처럼 관형격 조사의가 있어요. 그리고 관형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 특히 이런 것 좀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긴 하는데 모르면 안 되기는 해서 서술교육조사 2다의 활용형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관형어인 거 이해가요? 왜냐하면 다음처럼 대학생인 형은 해가지고 뒤에 꾸며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다 어떻게 활용한 거야? 이다에다가 이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져가지고 관형어처럼 쓰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관형에서는 딱 이 관형격 조사 의만 알아두면 돼요. 중세에는 뭐가 있을지 잠깐 보고 올게요. 중세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대랑 똑같이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제 현대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관형사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독립선분의 내용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혹격조사만 알면 되는데 야는 좀 잘 찾는 편인데 이 이어 이거는 좀 잘 못 찾더라고요. 생소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독립어로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 그리고 쌤이 중요하게 좀 필기해놓은 거, 이것들만 위주로 공부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여기 141쪽까지 풀 건데